지난 2017년이었죠. 과거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였을 때 성완종 사건으로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당시에 비슷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보여드리는 2017년자 국민일보 신문인데 당시에 민주당 대표 출신인 송영길 전 대표가 유죄 가능성이 있는 홍 시장이 출마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됐었고 여러 가지 어떤 조사도 이루어지긴 했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고 박용진 전 의원도 당시 민주당의 주장과 지금의 주장을 좀 다르다면서 혹시라도 민주당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드러내겠습니다. 자, 송영길 전 대표 목소리, 박용진 전 의원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현행 헌법 84조에 따르면 홍준표 후보는 재직 중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정치인 시절에 있는 행위로 기소가 돼서 1심 유죄 판결을 받고 항소심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대법원에서 파기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기가 되면 사실상 대통령직이 상실이 또 되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때 경남지사였었나요? 대법원 이제 그 판결을 앞두고 있었는데 출마 자격이 있냐 없냐 그때는 또 이제 민주당 입장이 또 이제 엇갈렸죠. 또 달랐죠. 그래? 만일에 이게 혼란 상황이 되게 되면 참 당으로서는 어려운 상황일 수 있겠다는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당시에 홍준표 대구시장의 경우에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선고가 나왔었는데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요. 대법원 가서는 다시 이제 파기완성되지 않고 2심의 결과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대통령 선거에 당시에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국민일보 기사를 보면 당시에 이렇게 대통령 후보가 재판에 연루돼 있었을 때 만약에 당선됐을 때를 전제했을 때 이 재판이 기존 재판이 유지돼야 되느냐 아니면은 중단돼야 되느냐 논란에 대해서 여러 설문조사들이 있었습니다. 최주환 앵커 소개해 주시죠. 네, 지금 이게 진행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봤는데 10명 가운데 7명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더라도 재판을 중단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받고 있는 재판은 진행해야 된다. 이런 그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었고요. 반면 진행하면 안 된다라는 게 2명, 그리고 뜻을 유보한 사람이 1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케이스대로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똑같이 적용을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대통령으로 혹여나 당선이 되더라도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이 전문가들 의견 따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조기현 변호사님. 이 헌법 84조 해석은 대선 때마다 이제 정치 상황에 따라서 정치 진영이나 정치인들이 주장을 하는 거죠. 대선 국면에서 유리하게 작동을 하도록 하기 위한 주장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과거에 어떤 주장을 했던 그 당시 아마 홍준표 후보 측이나 자유한국당이었나요? 또 반대 주장을 또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홍준표 의원 측에서는 당연히 이제 반대를 했겠죠. 예.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헌법 84조의 불소추 특권의 소추의 의미는 문헌 해석이나 또 헌법 제정 그 84조의 제정 취지상 진행되는 재판도 중지되는 게 맞다는 것이 다수의 입장입니다. 아까 이제 국민일보 그 인용 그 헌법학자들이 그 조사에서는 이제 다수가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다수설이 그 홍준표 대표 그 당시에는 지금 당선돼도 재판 진행돼야 한다라는 게 다수설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저렇게 국민일보에서 아마 접촉해서 의견을 받은 전체 헌법학자들 숫자 중에는 이제 다수가 저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도 여전히 헌법 교과서에서는 재판도 중지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게 다수설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바뀌었군요, 기류가. 예. 아니 원래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주장을 갖고 이제 해석론을 가지고 지난 대선 때는 저런 주장이 있었던 거고 이번 주장에는 또 이제 다른 주장을 하는 건데. 84조의 해석 원칙에 충실해야 될 것 같고요. 그때 무슨 주장을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 특별한 정치적 상황이 조성되는 데는 여러 가지 다른 상황들이 개입되지 않습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이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진행되는 재판이 공정한 어떤 기소나 수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재판이야.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만약 이런 식으로 기소돼서 재판이 5개, 6개 진행되는 대선 후보가 있다고 할 때 이것이 허용돼서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유죄 판결까지 이르게 돼서 직을 상실시킨다고 하면 만약 어떤 정권이
이 권력이 목적을 갖고 이런 식의 무리한 기소나 수사를 통해서 차기 대선 후보나 유력한 경쟁자를 묶어두려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불소추 특권에서의 소추의 의미는 당연히 당의 사건에서 당의 임기 동안에 진행되던 사건에 대한 기소나 재판뿐만 아니라 이미 기소된 재판도 중지되는 알겠습니다. 것이 맞다는 게 이제 바른 해석이라고 자, 보는 겁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과거에 10년 전 가까이 된 그때 과거 주장과는 상당히 상충되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머리가 아프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김광석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84조에 대해서 재판도 중지된 게 다수설이라는 건 제가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희 주위에 있는 법조인들이 얘기해보면 한두 명 빼놓고는 대부분이 소추는 기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대통령 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재판은 진행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민주당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재판이 진행되면 대통령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둬야 할 생기를 걱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 왜 걱정을 합니까? 그럴 일이 없을 텐데 본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 자꾸 지금 재판이 중지해야 한다 그 얘기를 하면 나는 유죄다 이게 자백하는 거예요. 아, 유죄가 아니면 재판 중지가 뭐한 상관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재판 중지된다고 다수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유죄인 걸 전제로 그건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스스로 유죄임을 그렇죠. 기정사실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법정에서 그런 일로 자백을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래서 84조와 관련해서도 자꾸 다수설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게 헌법재판소의 84조 자체가 10년 전에는 재판 받은다는 게 다수설이었고 그럼 그 안에 책이 몇 건이 발간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와서 아니다 재판 중지되는 게 다수설이다 그 근거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왜 재판은 중지되는 것이 아니고 소추는 기소와 의미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방송에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소추가 무슨 의미인지 이제 국어사전 한번 보면 되고 법률용어사전 보면 기소로 딱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재판까지 중지시키면서 대통령에 특혜를 준다? 그것도 말이 되지 않고 더군다나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안 됐다고 하면 확정되면 피선거권 박탈될 거 아니에요. 그럼 피선거권 박탈된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면 되겠습니까?